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14년 3월 13일 목요일자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코스닥 시장이 급 반등을 좀 그래도 해주면서 많은 분들의 그 조금 이 반등에 대한 어떤 갈증을 좀 풀어준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상당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와 버렸고, 사실상 비인기주 그런 것들이 올라왔고,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은 오히려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버리면서 다소 조금은 실망감을 느끼시는 뭐 그런 분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게 회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주식 거래를 많이 하시든 뭐 적게 하시든 아시겠지만, 모든 주식시장이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갈 수만은 없는 노릇이죠. 그죠? 뭐 어느 날은 빠지기도 했다가 뭐 오르기도 했다가 빠지기도 했다가 뭐 오르기도 했다가, 자, 그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좀, 여기 앉아 계신 자 우리 회원님들이 좀 한 가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이제 좀 부탁을 이제 드려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조건검색심님 반갑습니다. 어떤 걸 좀 제가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냐면요, 이 회원님들이 회사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회사도 이제 실적, 소위 말하는, 지금 회원님들이 보시는 이 회사가 실적을 발표를 할 때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분기별로 발표를 하죠. 그죠? 뭐 매일매일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영업손실, 실적 이런 걸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분기별로 실적을 딱딱 나눠서 자 발표를 하는 걸로 이렇게 회원님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특히 이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이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보면은 소액 투자자이고, 그죠? 거진 다 소액 투자자이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금액을 크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소액 투자자이시고, 그 다음에 사실상 이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대부분이. 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급해집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죠. 아무 종목이나 따라붙고, 그죠? 아무래도 좀 마음이 급해지고 생활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빨리 좀 벌어야 되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생활비를 빨리 벌려고 한다고 해도 빨리 벌리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그런데 마음은 자꾸 급해진다 이거예요. 마음이 자꾸 급해지면 실수가 나오게 되죠. 그죠? 실수가 나오게 되고, 사람이 자꾸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으로 바뀌게 돼버립니다. 부정적으로. 매사에 부정적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이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이 사람을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냉소적이고 성격을 좀 부정적으로 바꾸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그래요.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회원님들도 그러니까 요렇게 되지 않으시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사실상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렵고, 그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사실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잘 되지는 않으실 건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여유가 있으려고, 마음이라도 좀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뭐 잘 안 되지만, 그죠?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하루하루 일이 일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원님들이 너무 계속해서 계좌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은 사실상 회원님들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회원님들 나름대로 소위 말하는 수익 정산이라는 걸 하실 때, 뭐 3개월 단위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가지고, 뭐 3개월 단위로, 예를 들면 3개월 단위로 뭐 수익률이 플러스가 되게끔 한번 맞춰 가보자라든가, 조금 여유있게, 예를 들어서 오늘 혹은 내일 손실이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일 당장 복구를 하자, 회복을 하자, 이게 아니라 뭐 이번 달 안으로만 일단은 그러면 뭐 복구를 좀 해보자라든가, 아니면 다음 달 중으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이 3월이니까 뭐 한 달 안에 안 될 것 같으면은 뭐 6월달 안으로 좀 복구를 해가지고 이 3개월치를 내가 플러스로 좀 마감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자라든가, 조금 더 기간을 살짝 넓게, 텀을 좀 넓게 잡고 여유있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아마 매매가
지금보다는 좀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방송 이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은 또 종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목 계산기 요런 것에 대해서 좀 제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자, 회원님들, 이 제 카페에서 받으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제 카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개미에셋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회원님들이, 이거, 비중 조절 계산기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로 검색을 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검색해서 오시면 되니까요. 무료로 다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비중 조절. 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게임하이라는 종목이 자 상한가를 갔어요. 게임하이라는 종목이 이 게임하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데 이게 지금 요렇게 놓고 상한가 자 요렇게 지금 자 차트를 놓고 보면 상한가를 가는데 사실상 요 몇 개월 동안에 이 주식을 뭐 계속 들고 있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죠? 아직까지 이걸 계속 뭐 들고 있어가지고 지금 수익이 크게 나고 있는 개인들은 뭐 거진 없겠습니다. 거진 없겠습니다만서도 오늘만 만약에 자 오늘 하루만 만약에 이 게임하이라는 종목을 놓고 본다면은 어떨까요? 어지간하게 상한가 꼭대기 그죠? 상한가 꼭대기에서 사지 않은 이상은 전부 다 수익을 보고 있을 겁니다. 여기 상한가 따라잡기 해가지고 요 상한가에서 상한가 근처쯤에서 살짝 빨리 뛰쳐 들어간 사람 아니고서는 여기서 산 사람도 수익이고 여기서 산 사람 수익 뭐 그죠? 오늘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달려든 사람들은 이미 뭐 크든 작게든 아무래도 수익이 나오고 있겠죠. 그죠? 아무래도 수익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종목 자, 요거 게임 하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자, 보시면은 양봉 다음에는 거진 음봉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냥 가진 않죠, 종목들이. 양봉 나오면서 올라가면은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면은 반드시 음봉이 나오고 양봉 나오면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면 음봉 나오고 양봉 두 개 나왔다가 음봉 나오고 그죠? 반드시 보면은 뭐 모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양봉 다음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오기 마련이죠. 보시면은 아니면은 뭐 양봉 두 개가 나온 다음에 그죠? 양봉 두 개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음봉이 나온다라든가 혹은 뭐 음봉이 요렇게 두 개가 이어서 나온다라든가 아무튼 계속해서 양봉만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는 경우는 잘 없더라라는 겁니다. 잘 없더라. 그러면은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미 상한가가 치고 난 다음에 그죠? 적당한 가격에서 뛰어든다라는 것은 조금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따라서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자리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심지어 분차트 상으로 여기 이런 데서 산 사람들도 지금은 전부 다 수익이 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전부 다 수익이 나고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내일 다우존스 지수가 좀 빠졌다라든가 오늘 만약에 밤에 아니면은 아침에 살짝 이 종목이 개발하기라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특히나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혹은 단타 세력들이 일부라도 차익을 실현을 하려고 분명히 물량을 던지겠죠. 그러면 종목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쭉 빠질 거라고요. 또 쭉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이미 이렇게 사실상 상한가가 치고 난 다음에 종목에 뛰어드는 것은 뭐 물론 지금은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첫 상한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무리가 따르지는 않습니다. 무리가 따르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이 종목이 이렇게 바닥권에서 만약에 적당한 괜찮은 거래량만 좀 터졌다라면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미 있는 자리 이 자리는 이때 당시에 못 뚫었다 이거예요. 자 보시면은 뚫을 뻔 하다가 밀리죠. 이렇게 여기 이런 식으로 뚫을 뻔 하다가 계속 자 반복되게 밀린단 말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뚫을 뻔 하다가 밀려버리죠. 여기 자리를 버티지 못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고점만 이렇게 높여놨습니다. 고점만 높여놨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이제 거래량을 좀 실어주면서 이렇게 뚫는단 말입니다.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그리고 요런 자리를 딱 뚫어버린다고. 요런 자리를 사실상 이때 이런 양봉이 등장을 딱 했을 때 이때는 사람 수가 많은 방송방 예를 들어서 회원수가 뭐 유료 회원수가 많은 방송방이라든가
아니면 예수금이 큰 분들, 뭐 혼자 한 5억 원, 10억 원, 예를 들어서 예수금이 뭐 혼자 한 3억 정도에서 한 10억 정도로 거래를 한다. 그런 분들은 사실상 이 자리에서 거래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회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갖고 계시다 이거예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접근을 하실 수가 있다 이거예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이날 거래대금이 대략 한 2, 30억 한 그쯤 터졌을 거예요. 얼마 안 터졌겠죠, 거래대금이. 얼마냐? 한 23억 터졌네, 23억. 한 23억 정도 터졌습니다. 23억 정도 터졌는데, 그러면은 예수금이 한 1,000만원, 2,000만원 정도이신 분들은 매매를 하는데 그렇게 지장이 없어요. 예수금이 크신 분들은 종목을 사고 팔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예수금 작은 뭐 500만원, 1,000만원대이신 분들은 이런 종목은 매매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전혀 지장이. 예를 들어서 몰빵을 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비중을 한 10%, 20% 이렇게 들어가실 건데 1,000만원에서 비중 10% 해봤자 100만원이고 20% 해봤자 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금액은 그렇게 굉장히 작은 소액은 거래대금 한 2, 30억 터지는 종목에 들어가 봐야 그렇게 티도 안 난다 이거예요. 뭐 세력들이 그 금액이 달라붙었는지 안 달라붙었는지 신경도 그다지 안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금이 적으신 분들은 거래대금이 좀 작게 터져도 되는데 예수금이 적은데 거래대금이 큰 종목만 찾으려고 하다 보면 거래대금이 큰 종목만 찾으려고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종목이 없어요. 없어.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시장 전체가 거래량이 많이 줄고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한 100억, 200억 터지면서 상한가 치는 종목을 찾아봤자 그런 종목은 요즘 잘 없다고요. 요즘 잘 없어요. 게임하이가 그나마 지금 100억 넘게 거래대금이 오늘 이제 한 100억 넘게 한 150억가량 터지면서 상한가가 이렇게 뿅 등장했단 말입니다. 상한가 친 종목만 위주로 거래를 하면은 밥 굶습니다. 종목 안 나와요. 이제 앞으로 더 안 나올 거예요. 오히려 상한가 치기 전에 종목을 들어가서 상한가가 이렇게 땅 칠 때 그저 일부 분할 매도하고 나머지는 홀딩하는 그런 전략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굳이 따진다면. 자, 그래서 회원님들이 자 이렇게 상승 초입 때 자 거래량 좀 실어주면서 의미 있는 고점을 딱 뚫어주게 되면은 요 구간에서 요 눌림목 구간에서 잡으시란 말입니다. 이제 상승 초입이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는 갖가지 이평선들이 다 받쳐주고 있죠. 그죠? 지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빠진다고요. 쉽게 안 빠진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S넷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있어요. S넷. 막 상한가 치면서 급등을 막 했다 이거예요. 급등하고 난 다음에 이 근처에서 뭐 아무리 저점 잡아봤자 자 한번 볼게요. 요 종목. 아무리 저점 잡아봤자 여기서 저점 잡아봤자 먹으면 요만큼 먹는다 이거예요. 먹으면 요만큼 먹는다고요. 근데 요 구간이라면 얘기가 다르죠. 요 구간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여기 이 구간이라면. 자, 여기서 회원님들이 눌릴 때 샀다 이거예요. 그죠? 여기서 눌릴 때 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점상 나가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방이 이 종목을 사서 거래를 했으니까 분할 매도도 없죠. 그냥 올라가서 요 고점대에서 다 털었으니까 이게 훨씬 더 많이 먹겠죠. 먹으면은 이미 점상이든 상한가 급등이든 치고 난 다음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일반 소액 투자자분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다고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상한가를 쳤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잃는 경우가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승 초입에서 자 승부수를 좀 띄워버릇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바이넥스라는 종목도 잠깐 보겠습니다. 바이넥스,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도 잠깐 볼게요.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자 종목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계속 이제 진행이 되죠. 뭐 상한가 치고 옆으로 횡보했다가 상한가 치고 옆으로 횡보했다가 막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 가장 최근에 많이 올라간 뭐 아프리카 TV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아프리카 TV가 보시면은 요때 그 시가 돌파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모든 이평선을 좀 뚫어주면서 상당히 강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막 쭉 치고 올라가 버리는데, 보시면은 마지막에는 결국은 뭐 투상까지 뭐 다소 좀 지금은 현재로서는 아주 뭐 솔직히 좀 부담스럽네요. 상당히 뭐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딱 올라와 버렸는데, 요때 요 자리가 지금 시가 돌파 매매 자리가 한번 그죠? 나왔을 법한 자리죠. 여기가 여기 1월 29일 요 자리가 나왔을 법한 자리인데, 뭐 요 자리를 뭐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항상 보시면은 많이 올라가는 자리는 상승 초입 부분에서 자 거래량이 붙기 시작했을 때, 그 다음에 특정 이평선 혹은 특정 매물대를 뚫어주기 시작을 했을 때, 예, 이때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때 그 이후에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지금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물론 요 구간을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절대로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요 구간을. 그리고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꾸준한 수익이 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증시에서 보면은 꾸준한 수익이라는 것을 내기라는 것은 사실상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왜냐? 꾸준한 수익이 나면서 반대로 뭐다? 꾸준한 뭐죠? 손절도 친단 말입니다. 꾸준한 손절. 손절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손절이 없다라는 것은. 자, 꾸준한 소익과 더불어서 꾸준한 손절도 난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매매를 하다 보면 수익도 나겠지만 분명히 그 반대급부로 손실도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손실이 안 날 수는 없습니다. 안 날 수는 없어요. 수익이 나면 손실이 나는 것이고, 손실이 나면 수익도 난단 말입니다. 근데 꾸준한 수익이 확실히 중요하긴 중요해요. 왜냐? 꾸준하게 수익이 나야 또 꾸준한 손실을 메꾼단 말입니다. 꾸준한 수익이 나야 꾸준한 손실을 회원님들이 메꿀 수가 있다고. 그러면서 계좌가 계속 중립해서 약간 플러스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겠죠. 조금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조금 빠졌다가 쭉 올라갔다가,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한 번씩 회원님들이 상승 초입에서 이 매수 타점을 잡아서 이렇게 길게, 소위 말하는 크게 먹게 되는 구간이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회원님들의 계좌 곡선이 이런 식으로 서서히 막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씩 저런 자리에서 잡혀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꺾인다고요. 그래프라는 게. 계좌 곡선이 저렇게 그래프가 꺾여요. 그래프가. 그 하다 보면은 꼭 한 방씩 세게 맞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세게 맞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수익이 안 나는 구조로 갑니다. 안 나는 구조. 왜? 한 번씩 세게 맞으면은 한 번씩 세게 버는 때도 있어야 돼요. 세게 버는 때도 있어야 되는데, 자잘하게 수익 나다가 자잘하게 손절 치다가 한번 크게 맞고, 그 다음에 또 자잘하게 수익 나거든요. 크게 수익 나는 때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번 크게 맞았으면은 크게 수익 날 때도 있어야 되는데, 크게 수익 나는 적은 없으니까 당연히 몇 년간 매매를 하더라도 계좌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냥 마이너스도 아니고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되는 걸까?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대상으로 예, 매매를 하시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대상으로. 다소 회원님들이 어느 정도 잔손절을 좀 치시더라도, 자 보세요. 항상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에는 특징이 있다. 이거 어떤 특징? 항상 이평선이 모인단 말입니다. 항상 특징이. 자, 이평선이 요렇게 모여. 하다못해 우리가 요렇게 한번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그냥 완전 가라로 그냥 한번 매매를 자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21선 뭐 121선이 이격이 이렇게 그냥 완전히 갠또로 그냥 대강 찍어갖고 회원님들이 매매기법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 요렇게 121선 위로 이렇게 올라타면 산다 이거예요. 요 21선 깨지면 손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회원님들이. 대강 만들어버렸어. 에이씨 뭐 될 대로 되라 뭐 맞으면 재수고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 이래가지고 아예 막 나가자 그냥. 아예 막 나가자. 그런 식으로 목표를 만약에 잡아버리는 거.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 거래량 터진 자리까지 가면은 팔아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회원님들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LIC 여기 이격 좁혀지면서 하면은 그래 여기서 사는 거야.
여기서 산 다음에 요 아래로 빠지면 손절 쳐야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는 줄 알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빠지니까 당연히 여기서 손절을 치셨겠죠. 그죠? 손절을 치셨겠죠. 그러면 손절폭이 한 요만큼 될 거란 말입니다. 요만큼 손절폭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월 지나가지고 이번에도 보니까 요렇게 또 올라가더라 이거요. 자, 또 이렇게 올라타더라 이거요. 에라이 한 번 더 하자. 이거 내가 이런다고 완전히 죽겠어? 해가지고 여기서 또 한 10% 혹은 20% 들어갔다. 여기서도 10%, 20% 들어가고 여기서 10%, 20% 들어가서 이렇게 빠질 때 여기서 손절 치고 여기서 또 들어갔다 이거 또.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또 들어가자. 그러다가 밀리면 또 손절 치고 에이 이왕 이렇게 된 거 홀랑랑 망해뿌야지 내가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고 쳐볼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종목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시면 이평선 잘 지켜주면서, 그죠? 요런 이평선들 잘 지켜주면서, 밑으로 안 빠지고, 잘 지켜주면서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쭉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 개인들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손실 날 때는 마이너스 1% 이내인데, 수익 날 때는 최소 1.3% 이상 먹을 수 있는 매매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승률이 50%만 되더라도 수익이 나는데 사람들이 이 매매 기법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조건 검색식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 승률을 울부짖는단 말입니다. 승률은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 회원님들이 자 보세요. 자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제가 회원님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 회원님들한테 자 만원 자 만원에 자 1차 매수 비중 10% 들어가세요 했다 이거 10% 자 만원에 비중 10% 들어가세요 해가지고 한 3% 4% 수익이 났어요. 막 수익 축하드립니다 막 이러고 이제 끝났어. 자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왔어요. 자 만원에 비중 10% 그 다음에 2차 예를 들어서 9,700원에 자 9,700원에 자 또 2차 들어가세요. 비중 10% 자 근데 또 밀렸어. 3차 자 9,400원 300원에 자 또 비중 10% 들어가 보세요 했는데 또 밀리네. 자 그래가지고 손절 쳤다 이거예요. 손절. 에이 마이너스 1% 빠질 때 자 손절합시다 하니까 자 마이너스 손실률이 마이너스 4%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4% 손절하고 나올게요 하고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아까 보세요. 먹을 때는 만원에서 체결돼 가지고 비중 10%로 3% 먹었다 이거. 비중 10%로 3%를 먹었어. 근데 3차 매수하고 이렇게 까져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더 손실 나죠. 문제는 더 손실 난다는 거예요. 더 손실. 문제는 단타 매매에서는 이게 안 맞다 이거예요. 단타 매매에서는요. 그럼 이게 어디에서 맞느냐? 이런 식의 매수는 다소 좀 테마주를 길게 끌고 가면서 수익률을 크게 보는 방에서 필요하다 이거예요. 크게 보는 방에서. 예를 들어서 한 30%, 40%, 한 50%, 100% 이상 최소 제가 생각할 때 한 20% 이상의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방 그러면서 조금 길게 들고 가는 방에서 어울리지 한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그러니까 우리 방 같은 이런 매매를 하는 방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매매 방식이다 이거예요. 물론 직장인분들 직장 다니시면서 주식을 좀 오래 다소 좀 길게 보유를 해서 수익률을 좀 길게 가져가셔야 될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변동성이 좀 심해지면 이 직장인분들은 대응을 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만큼 빨리 끊고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리고 장의 변동성으로 해서 종목이 살짝 더 밀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분할 매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단기 위주의 성향을 지니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아무튼 제가 이야기를 하려는 목적은 이것이 아니라 자, 많이 올라가는 어떤 매매 기법을 쓰시든 간에 많이 올라가는 혹은 수익이 크게 한번 날 법한 자리들은 뭐다? 보시면은 바닥을 다 다져놓고 이렇게 그저 저점이 우상향 되면서
뭡니까? 이평선이 요렇게 모여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모여주는 자리. 이평선이 모여주는 자리요. 모여주는 자리. 이런 자리들을 유심히 보시라고요. 유심히. 특히 이 직장인분들, 그 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HTS를 자주 보실 수 없는 분들, 그러면서 좀 큰 돈, 이 큰 돈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종목을 쫙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시되, 그죠? 분산 투자를 뭐 한 종목당 예를 들어서 한 10%, 20% 정도로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5종목 정도, 5종목 정도에 나눠가지고, 그죠? 요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슬쩍 올라오는 종목이 있다면 한 종목당 한 20%씩 해서 한 3종목에서 한 5종목 정도를 압축을 해서 좀 길게 좀 가져가셔야 되겠죠. 길게. 그죠? 뭐 단타든 근데 스윙이건 뭐건 간에요. 회원님들이 높은 수익률을 구가할 수 있는 자리들은 자, 차트들을 이렇게 딱 놓고 보면 공통점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시작점은 전부 다 이평선이 모이는 자리죠.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이평선이 모이는 자리예요. 모이는 자리. 우리 회원님들. 이평선이 모이는 자리요. 이평선이. 포스코 ICT라는 종목도 우리 방이 이 종목을 예전에 이제 요 구간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길래 자 이렇게 못 올라가길래 여기서 다 털고 나와버렸는데 포스코 ICT라는 종목도 여기서 들어가게 되었죠. 여기서 이평선 모이면서 요렇게 뚫어줄 때 박스권 요 사이에 주가가 갇혀 있었잖아요. 요 사이에. 그죠? 근데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한 200억 터지더라 이거. 200억. 장대 양봉도 필요 없어요. 아무튼 거래량 실어주면서 자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뚫어주는 움직임이. 그러면 물론 손실은 요만큼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손실이 예를 들어서 10%가 넘어가는 자리다. 그러면은 비중을 1%만 예를 들어서 비중을 10%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걸 갖다가 7,500원 자 7,500원 예를 들어서 회원님들이 예수금이 1,000만원이다 이거예요. 매수가가 7,500원이다 이거예요. 7,500원. 근데 손절가가 한 7,000원쯤 된다 이거예요. 지금 7,000원. 자 7,000원 요렇게 잡았어요. 계산 하면은 지금 비중이 200주 들어가서 지금 예상 손실률 마이너스 6.67이니까 여기서 그러면 금액을 매수 비중을 자 150만원어치 사라고 돼 있네. 150만원어치. 즉 원금이 1,000만원이신 분들은 15%를 비중을 실으란 얘기예요. 15%. 그래야 손절 칠 때 원금 대비 마이너스 1%만 잃는다는 거예요. 수익률이나 손실률이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 전체 원금에서 마이너스 1% 이내로 까질 수 있느냐가 저한테는 훨씬 중요해요. 전체 원금에서 마이너스 1%만 까질 수 있느냐. 저는 그것만 생각해요. 저는 그것만 생각해요. 나머지는 생각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여기까지 이런 이제 눌림을 받으면은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우리 회원님한테 목표가를 한 2 이상으로 여기까지는 땡길 것이다. 그러면은 예상 손실률보다 목표가가 더 높거든요. 목표가가 이렇게 비교해보면 더 높거든요. 이 정도면은 자 충분히 매매를 해볼 가치가 있다 하고 들어가죠. 이제 여기서 눌릴 때 딱 들어가죠. 눌릴 때.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밀리니까 팔았겠죠. 한 3분의 1이든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저는 보통 이제 3분의 1 정도를 팝니다. 3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죠? 우리 방에서 매매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보통 한 3분의 1 팔아요. 나머지는 이제 5일선이든 11선이든 아니면 요 구간이든 뭐 그렇게 크게 깨지지 않으면 평단만 크게 깨지지 않으면은 일단 더 들고 가요. 평단만 깨지지 않으면. 어지간하면 목표가를 그 이후에는 따로 설정을 안 한다고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목표가를 설정을 안 해요. 대신에 요런 구간은 신경 써서 보겠죠. 또 여기 여기 만만치 않겠다. 한번 훅 빠졌으니까 요 구간이 좀 만만치 않겠네. 그럼 요 구간에서 또 한번 봅시다.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평단만 크게 훼손 안 하면은. 자 근데 요때 빠져버렸죠. 근데 요때 빠지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빠지고 나서 그냥 도망갔을까요? 아니죠. 여기서 또 샀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사요. 또 왜? 여기서 지지받고 있으니까. 여기서 지지받으니까 또 사요. 이건 이제 좀 재수인데 그때 이제 장 한번 빠질 때 재수예요. 그리고 나서 훨씬 더 종목이 훨씬 더 올라가 버렸죠. 훨씬 더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포스코 ICT는 이거는 이제 철저하게 나름 또 종목을 준비한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제가 레포트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잠깐만요. 지금도 이게 갖고 있나? 포스코 ICT가? 포스코 ICT가 레포트가, 아이고, 지워져 버렸네.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항상 이렇게 좀 다소 끌고 가는 종목들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막 종목 레포트가 이렇게 쭉 있죠, 이제. PPT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포스코 ICT는 지금, 내용이, 지금 없네요, 지금. 여기에는 없네. 찾아봐야 되겠네. 아무튼 회원님들이 이걸 지금 뭘 거래를 해서 수익을 많이 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하려는 이 중요한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요. 이평선이 모이는 구간에서 자 우리 회원님들이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는 자리가 자주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자주. 그러니까 겁내시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종목이 치고 올라간다라고 해서 겁내거나 두려워하실 필요 진짜 겁내거나 두려워해야 될 자리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죠? 많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주식이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자 어떤 특정 가격을 더 이상 못 뚫고 나갈 때 이게 조심해야 되는 자리죠. 이게 보니까 좀 올라왔는데 얘가 특정 가격 이상으로는 더 이상 못 올라간다 이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 회원님들이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이럴 때의 특징은 보세요. 이평선이 부채살처럼 쫙 퍼지죠. 그죠? 부채살처럼 종목이 이평선이 쫙 퍼진단 말입니다. 요런 구간에서는 회원님들이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자, 또 다른 종목들 한번 계속해서 볼게요. 또 다른 종목들. 여태까지 많이 올랐던 어떤 시세 상승이 좀 시작됐었던 종목들.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든 종목들이 근데 회원님들이 아마 인정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게 자, 모든 종목들이 특징은 다 똑같단 말입니다. 이평선이 모이면서 시작을 해요. 이평선이 모이면서. 요렇게 이평선이 자, 모이면서 요렇게 뾰족하게 올라온다. 자, 전고점을 뚫어주는 요런 흐름이 나온다. 요렇게 이평선이 요렇게 모였다가 보시면 살짝 펴지죠. 맞습니까? 자, 맞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여기 이평선 보세요. 이평선에서 주식을 사야 된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렇게 꽈배기처럼 꼬였다가 그 다음에 펴지죠. 보시면은 요 구간에서 꽈배기처럼 모였다가 여기서 이제 쫙 펴지지 않습니까? 이제 막 펴지죠. 이제 이평선이. 그죠? 이 말인 즉슨 추세가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추세가 형성될 수도 있으니까 준비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준비해라고. 자,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회원님들은 이제 뚫고 가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샀어요. 여기서. 근데 이렇게 얼마 못 가고 자 이렇게 빠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손절을 쳤다고 생각을 할게요. 손절. 자 요런 구간에서 매수해서 자 손절을 한번 쳤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좀 우울하다 이거예요. 기분도 상하고 손절을 쳤으니까 당연히 기분이 상하겠죠. 손실을 봤으니까. 그죠? 수익 나면은 기분이 좋고 손실 나면은 다소 기분이 상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 근데 요번에도 또 이런 자리가 또 나왔어요. 이렇게 또 뚫고 간다 이거예요. 지금 이 종목이 예를 들면은 자, 요런 식으로 또 고점을 형성을 하면서 자, 이렇게 또 붕붕붕붕붕붕 이제 날아갑니다. 또 이렇게 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또 들어갔다가 내가 이거 지난달에 들어갔다가 이거 2주 전에 2주 전에 손절했는데 이게 또 들어가야 되나 이거 또 담배를 또 한 대 탁 몹니다. 우리 회원님들 또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저는 담배 끊었습니다. 이 주식 하시는 분들 고민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손절 친 종목인데 매매 기법 자리에 또 등장을 하면 이게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또 들어갔다가 또 손절 치는 거 아이가 또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분명히 하신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런 경험을 나는 해본 적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한 1주 전, 2주 전, 아니면 3일 전, 이틀 전에 손절 친 종목인데 다시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고민이 돼요. 사실 고민이 됩니다. 이거 내 들어갔다가 또 터지면 어쩌노 여기 보니까 1번 주르륵 누르시네요. 그죠? 1번 주르륵 누르시는데 그런 고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주식을
사람 보듯이 보지 말자 이겁니다. 사람 보듯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주식에 감정을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감정을 개입을 시키니까 그런 거예요. 아, 저놈이 예전에 나한테 그랬었는데, 아, 내 이제는 전마저 못 믿는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주식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근데 거기다 회원님들이 감정을 이입시킨단 말입니다. 전마 저게 지난주에 내한테 손절을 시켰지. 그래 내가 언젠가는 꼭 복수를 하고야 말겠다. 그죠? 마치 사람 대하듯이. 주식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전마 저거하고 완전히 얼굴을 안 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듯이 주식도 내 저놈의 주식은 이제 더 이상 꼴도 안 본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회원님들. 자, 제 말이 틀리나요? 자, 주식하고 사람하고 같습니까? 아이고 내 전마 저거 다시는 이제 평생 내 볼 일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주식은 그냥 주식일 뿐이지. 그게 뭐 사람도 아니고 뭐 나하고 원한지려고 원한지었겠어요. 하다 보니까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 장 상황이 좀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분석이 틀렸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굳이 거기에 감정을 개입을 시켜가지고 아 내가 지난번에 손절 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은 더 이상 내가 거래를 하기 싫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시고 회원님들이 만약에 그죠? 거래를 안 하시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요런 자리 요렇게 매수의 기회가 이런 식으로 왔을 때 못 사겠죠 종목을. 못 사겠죠. 못 사고 이 종목은 동동동동동동 하면서 계속 간단 말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죠? 계속 가버릴 거라고요. 요 구간. 그죠? 요 구간 뚫고 나서 살짝 밀고 가잖아요. 지금 박스권 뚫고 나서. 그 다음에 쭉 밀어 올릴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미 때는 늦는단 말입니다. 때는. 흔들림이 심한 종목일수록 또 수익이 크게 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흔들어서 털어내야 되니까. 그죠? 상승 초입부터 달려드는 개미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고점까지 쭉 끌어올린 다음에 완전히 고점대에서 개미들에게 확 내다 던져야 자기네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상승 초입부터 개미들이 막 달려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막 그냥 찍어 누르겠죠. 막 잡고 흔들고 막 그냥 뒹굴고 막 발로 차고 막 그죠? 때리고 그래서 털어내야 되겠죠. 결국은 많이 올라간 다음에 보시면은 거래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퉁 터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러면 이제 그죠? 어느 정도 하락 신호가 나오는 거죠. 물론 이걸 어떻게 다 먹어. 이걸 다 드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근데 적어도 많이 올라갈 법한 종목을 선택을 해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끼를 가진 종목을 선택을 해야 손실은 적고 수익은 크게 난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수익 나는 자리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손절 친 경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죠. 지금 맞습니까? 자, 이 경우에는 우리 회원님들이 한번 손절을 쳤을 텐데 다시 매매에 뛰어드니까 수익이 훨씬 더 크게 나는 자리가 있죠. 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그죠? 저는 지금 승률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승률보다 더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승률보다. 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럴 때 잘 이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럴 때는 마이너스 1% 이내에서 원금 총액 대비 마이너스 1% 이내에서 꾸준히 잃다가 먹을 때 대신에 최소 이럴 때 1% 잃었으면 1.3% 이상씩 혹은 1.5% 이상씩 3% 이상씩 원금 총액 대비요. 회원님들이 1억 원이다. 한 번 매매할 때 마이너스 100만 원씩 잃었다 이거예요. 대신에 먹을 때는 130만원, 150만원, 그 다음에 한 방에 300, 500 이렇게 벌려져야 계좌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서서히 우상향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죠? 한 번씩 짜잘하게 계속 꾸준히 벌다가 짜잘하게 뭐 꾸준히 수익이 좀 나는데 결국은 저는 수익이 아니라 보니까 뭐 마이너스네요.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꾸준히 수익 나시는 분들 아닙니다. 왜? 꾸준히 수익도 나면서 꾸준히 손절도 쳐요. 그분들은.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꾸준히 손절도 칠 수도 있죠. 매매하다 보면 손절 치는 건 당연한 건데 오히려 손절 안 쳐가지고 확 빠져가지고 크게 잃으신 분들 그분들이 잘못된 거지. 저는 뭐 자잘하게 잃는 거 그런 거는 잘했다 생각합니다. 그만큼 미련을 빨리 버리는 분들이라는 거니까. 자잘하게 수익도 나고 자잘하게 손절도 쳤어요. 그럼 계좌가 어느 정도 원금 근처에 머물러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보통 그래서 원금을 다
어떻게 보유를 좀 하고 계십니까? 아, 그러면 매매 그래도 잘하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근데 물어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뭐 한 1억 가지고 좀 하다가 뭐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은 냈었는데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흐름이 좋아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지금 조금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다시 힘내시면 되겠네요. 힘내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위안을 이제 좀 용기도 복도도 드리고, 그리고 그게 사실이니까 잘해온 겁니다. 그래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야기 막판에 가서는 제가 지금은 원금이 한 700 정도 남았는데요. 잃어버려요. 원금이 700 정도. 그럼 막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꾸준히 수익을 그래도 좀 잃지는 않으면서 냈는데, 그래서 그러면 원금이 아직 남아 계십니까? 지금 원금이 한 700 정도.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거 내보고 어떻게 해석하라고 이게. 그럼 나머지 9,300만 원 어디 갔냔 말이야 9,300만 원. 그러면 얘기를 안 하세요 또 얘기를.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래도 나름 5년, 7년, 10년을 매매를 했는데 자존심 상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실 수도 있다고. 뭐 좀 어디 돈이 좀 쓰실 때가 있고 하면은 예 맞습니다 쓰실 수도 있죠 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짓는데, 대부분 보통 그게 아니라 어느 한 군데에 확 물려있어요. 지금 어느 한 군데 콱 물려있거나 아니면은 한 번씩 크게 맞는다는 거예요. 크게 한 번씩 크게 맞는다는 거예요. 한 번씩 크게. 그러니까 짜잘하게 맞는 건 괜찮은데 크게 맞아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크게 맞는다라는 것은 원금 대비 마이너스 2%만 안 까지면 돼요. 원금 대비 마이너스 2%만. 원금이 1억이다. 한 번 매매했을 때 200만 원만 안 까지면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9,800이 남아 있으니까 9,800 가지고 또 열심히 하면 되지 또. 그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원님들이 1%씩 만약 1% 이내에서 조금씩 잃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눌림목자리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또 짜잘하게 수익 내다가 크게 수익 내는 구간들이 분명히 이 증시에서는 등장을 한다고요. 이 증시에서는 분명히 등장을 해요. 그럼 회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났다가 내렸다가 났다가 내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있다가 서서히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곡선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또 한번 크게 한번 먹어가지고 또 이렇게 꺾이겠죠. 또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또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다 장이 좀 안 좋으면 살짝 이렇게 꺾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번 또 장 돌아설 때 먹어가지고 또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흘러간단 말입니다. 모든 종목들, 그 다음에 지수 차트 종목들 올라가는 것도 봐봐요. 보통 보면 종목들이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흘러가지. 예를 들어 급등주 이렇게 휙 올라가는 거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막 로켓 상승 나오는 거 말고는 어지간한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결국 멀리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멀리 봤을 때는. 그 우리 회원님들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계좌가 흘러가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까? 손절 치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시지 마시고 항상 뭐다? 그 이평선이 밀집하는, 그죠? 상승 초입 너무 많이 올라간 거 말고,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키스트 막 이런 거 올라갔잖아요.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내게 아닌갑다. 내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아야 되지. 계속 이것만 키스트만 바라보고 있으면 답이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키스트, 그죠? 뭐 SM 아니 뭐 SM CNC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답이 나오냐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수익 나봐야, 이 구간에서 단타를 쳐봐야 수익이 나면 뭐 얼마나 나겠어요 이게. 그게 아니라 이평선이 모이면서 이제 막 뚫었다 이거. 이제 막,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막 올라왔다 이거. 이제 방금 따끈따끈하게 뭔가 하나가 잡혔다 이거. 물고기가. 그럼 요때 이제 딱 눌릴 때 들어가야 되겠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평선 밀집 구간, 그 다음에 뭐다? 저점 올려주고 저점 상승, 이평선 밀집, 요 세 가지. 자, 첫 번째, 자 이평선 밀집 모여야 된다라는 얘기죠. 밀집이라는 말은. 그죠? 자, 이평선 밀집. 자, 두 번째, 저점 상승. 저점 상승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자꾸 더 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꾸 밑에서 지 혼자 싸게 팔고 나가려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말은 이제 이 종목의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나간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끝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끝나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디어 전고점 돌파 혹은 박스권 상단 돌파. 자, 이렇게. 아이고, 이거 마우스로 글씨를 쓰려고 하니까 좀 어렵네요. 자, 전고점 돌파. 요 세 가지가 딱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추격 매수가 아니라 어쩔 때 눌릴 때 들어간다. 이거 눌릴 때. 여기 눌릴 때요. 그러면 보면은 항상 지금 몇 개를 지금 공통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항상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특징은 뭐다? 여기서 또 기회 또 줬네요. 항상 이제 막 보시면은 자, 다시 이평선이 밀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평선이 펼쳐지죠. 올라가면서 부채살 펴지듯이 쫙 펼쳐지죠. 모였다가. 그죠? 요런 구간들을 좀 유심히 봐주시라는 거예요. 유심히. 차라리 그래서 여기 눌릴 때 들어가야, 그죠? 좀 싼 가격에서 이제 막 올랐다가 싼 가격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덜 기다리는 편이고 그래도 좀 덜 먹을 때는 많이 먹을 수가 있겠죠. 먹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손절을 회원님들이 한 2번 쳤다 이거예요. 2번. 손절을 2번 쳐가지고 아이씨 재수없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씩 해서 원금이 1억인데 자 1000만원씩 들어가가지고 한 100만원씩 돈 100만원씩 한 200만원 날려 먹었다 이거예요. 200만원. 원금 대비 마이너스 2% 까졌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비중 1000만원. 그죠? 원금이 1억이신 분들이 비중 1000만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쭉 땡겨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앞에서 손실 났던 거 다 복구돼 버리겠죠. 물론 요렇게까지 다 들고 갈 수는 없겠지만 중간에 뭐 분할 매도도 좀 치고 그랬겠죠. 그래서 한 25%, 한 21%라도 먹었다 칠게 21%. 그래도 본전 회복은 다 된다 이거예요. 본전 회복은. 그러면 승률은 30%밖에 안 되는 거죠. 승률은 30%인데 오히려 플러스가 나와버린다 이거예요. 계좌는 플러스가. 오히려 이것이 매매가 더 쉬울 수도 있다 이거예요. 높은 승률을 구가를 하려면은 필수적으로 분할 매수는 필수이고 소위 말하는 약간의 물을 좀 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회원님들이 지켜야 되거나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배워야 될 게. 아셔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러면 너무 복잡해진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 직장인분들은 시간이 없어요. 자영업 하시고 요즘 경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게에다 신경 써야 되죠. 그 다음에 대학생들 학교 다니면서 막 취업 준비도 해야 되죠. 학교 다니면서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학과 점수 관리도 잘해야 되죠. 취업 시험 잘 보려면 그죠? 입사 시험 잘 보려면은 스펙 좀 좋게 꾸밀려면은 뭐 또 토익이다 뭐다 해서 뭐 자기 개발이다 해서 각종 학원 다 다녀야 되지. 그 다음에 가정주부 회원님들 뭐 애들 학교 뭐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 애들 뭐 학원 데려다 주고 뭐 집안에 일하고 뭐 하다 보면은 시간이 훌쩍 다 가죠. 뭐 청소하고 이러면은 없습니다. 시간이.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뭐 회식 맨날 빠질 수 있나? 뭐 맨날 빠지면 왕따 되는데 그죠? 회식 맨날 빠져봐봐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 처음에 한두 번 빠지는 건 이해를 하지만 계속 빠져버리면 인간관계가 이게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뭐 중간에 이제 뭐 술 한번 먹고 뭐 그 회사 동기들하고 어울리고 이래버리면 밤에 그 피곤한데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데 차트 보고 있을 시간도 없고 사실 몸은 피곤하죠. 빨리 자고 싶지. 내일 출근해야 될 거 걱정되죠. 주말에는 이제 좀 집에서 쉬려고 하면 또 가족들 데리고 또 놀러도 한번 갔다 와줘야 되지. 공부할 시간이 솔직히 없어요. 직장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이게 체력적으로도 좀 부담도 되고 솔직히 좀 눕고 쉬고 자고 싶고 뭐 드라마도 한 편 보고 싶을 수도 있는데 뭐 공부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공부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공부를 할 양이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뭐 저는 그렇게 안 해봤겠습니까? 저도 제 일 하면서 주식 공부해봤는데 반드시 어느 것 한 가지는 소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나요? 아닌가요?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죠? 어느 거 한 가지는 반드시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지. 가정생활도 겁나 잘하면서 주식도 겁나 잘하고 직장생활도 겁나 잘해? 그럼 잠을 안 자야지 뭐. 잠 안 자면 사람 죽죠. 그죠?
그 어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 반드시 어느 한가운데는 소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족한테 소홀하게 된다거나 직장에 소홀하게 된다거나 어느 그 하나는 반드시 빵꾸가 나거든요. 펑크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원님들한테 필요한 것은 복잡한 매매기법이 아니라 간단한 매매기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 간단한 거. 그리고 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승률이 50%만 나더라도 50%만 승률이 나더라도 전체 1년 통산으로는 수익으로 마감을 할 수 있는 매매기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전체 1년 통산 마감일 때는 승률이 회원님들이 50%만 나오더라도 50%만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잃을 때는 마이너스 1% 이내에서 잃고 먹을 때는 최소 1.3%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가 되어야지만 승률이 50% 혹은 49%, 48%까지 승률이 떨어져도 본전으로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회원님들한테는 필요한 거더라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야 안 망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히 큰 수익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를 좀 요점, 핵심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자 보세요.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은 뭐다? 이평선이 모이는 구간이다. 혹은 이평선이 모였다가 정배열로 이제 막 틀어주기 시작하는 구간이더라. 그 다음에 거래량이 완전히 잔디 깎은 것처럼 줄었다가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정배열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주는 구간이더라. 거래량이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정배열로 전환하면서 거래량이 터져주는 구간. 그죠? 이평선 밀집, 전고점 돌파, 저점 상승, 그 다음에 바닥권에서의 거래량, 점진적인 상승.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 이 네 가지가. 뭐 다른 거 보조지표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회원님들은 가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전고점 돌파해주는 종목들. 왜냐면 항상 모든 종목들이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전고점이라는 검문소를 지나야 됩니다. 여기가 길목이라고요. 길목. 여기서 딱 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걸러내는 거죠. 여기서. 어디 네가 한번 갈 수 있으면 가봐라. 이런 거죠. 한마디로 여기서 딱 지키고 있는 거죠. 어디 한번 갈 수 있으면 가봐. 했는데 훅 뚫는다 말이에요. 훅. 그래서 훅 뚫어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눌릴 때. 그럼 왜 이렇게 눌리는 현상이 생기느냐? 그죠? 왜 이렇게 눌리는 현상이 꼭 생길 수밖에 없을까요? 왜? 여기서 종목 가지고 있던 사람들,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수익 나오고 있거든요. 전부 다 수익 나오고 있거든요. 안 팔고 내가 기다린 게 얼마인데 벌써 여기서 팔아. 이러는 분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바꿔먹은 분들이 있겠지. 본전만 올라오면 내가 이거 팔고 나가야지 이랬다가도 주식이 싹 올라오니까 마음이 이제 팔랑팔랑 거리면서 이제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요상하게. 내가 기다린 게 얼마인데 씌어서 팔아 이러면서 배짱 팀구는 개인들이 있겠죠. 아직 남아있는 개인들. 밑에서 운 좋게 잡아가지고 상한가 가니까 하다가 얼떨결에 상한가 먹은 개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여기서 정리를 시켜야죠. 정리를 시켜버려야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딱 줄어버리잖아요. 여기서 세력들은 자기네들 물량을 집어 던지질 않는단 말입니다. 살짝만 던져버린다고요. 살짝만. 개인들이 이거 누군가가 파는가 보다. 이런 걸 느낄 정도로만 자기네들이 매집해왔던 일부 물량 중에 일부를 위해서 던져버린다고요. 눌러버리겠죠. 어느 이상은 못 간다. 900원대에다가 예를 들어서 큰 매도 물량을 일부러 한 50만, 이런 50만 주면 너무 좀 티나는 험해도니까 한 2, 30만 주 막 받쳐놓고 중간에 막 한 5만 주, 10만 주, 막 2, 30만 주씩 막 또 한 번씩 던지는 겁니다. 막 일부러. 그럼 이게 이거 이 사람들이 다 파는갑다. 개인들 당연히 던지겠지, 여기서. 자기네들은 여기서 다시 물량 받아가지고 땡긴다고요. 다시. 그럼 이제 주가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 차트가. 요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N자형이 드디어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요런 원리들을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원리만 회원님들이 충실하게 매매를 하시면요. 자, 회원님들이 꿈에 그리는 그런 승률이 절대로 나오지 않더라도 결국은 연간 혹은 분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매일매일의 수익을 체크하려고 하지 마시고 분기 마치 기업처럼 반기 그 다음에 연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텀을 길게 두고
예, 결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제 뭐 조금 회원님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좀 더 예,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으시게끔 아마 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가 좀 더 예, 힘든 때일수록 그 마인드를 좀 더 느긋하게 가지고 뭐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다음 달 아니면 다다음 달 이런 식으로 좀 더 호흡을 좀 길게 보고 예,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액 투자자분들이실수록 오히려 더 그 마인드만큼은 심리적인 부분만큼은 오히려 더 여유를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저도 제 경험상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렇게 마인드 관리가 일단 또 되었을 때 좀 더 냉정한 종목 분석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각종 유혹들 뭐 예를 들면 몰빵을 한번 쳐볼까 내가 요즘 형편이 안 좋으니까 몰빵을 쳐서 한번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 여기서 크게 한번 질러볼까 이런 유혹들로부터 예,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 회원님들도 아시죠? 갑자기 비중을 세게 질러버리면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희한하게 빠져요. 그죠? 누가 마치 내 계좌를 훔쳐보고 있는 것 같아. 혹시 이 세력들이 내 계좌를 이게 엿보는 거 아닌가 막 괜히 백신도 한번 깔아보고 그죠? 괜히 애매한 백신은 왜 깔아 왜? 그죠? 이게 혹시 이게 어디 뭐 바이러스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막 별 씨달데기 없는 행동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가 않죠. 세력들이 회원님들이 그 외국인 기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나쁜 세력들이 회원님들 그 계좌 봐서 뭐하게요 그거 그죠? 봐가지고 뭐하게 근데 희한하게 비중만 실으면 종목이 빠진다 이거예요. 왜냐? 비중을 실으려고 마음을 먹게 된 그 순간 자 비중을 실으려고 마음을 먹게 된 그 순간 판단력이 흐트러지면서 종목을 보는 눈이 흐려진다고요. 이미 그렇게 마음먹은 이상 평상시에는 잘 잡히던 저점도 안 잡힙니다. 안 잡혀요.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이미 판단력은 흐려졌죠. 이미.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마 다 맞을 겁니다. 비중을 한번 세게 질러야 되겠다고 마음 먹어버리면은 매수 타점에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면 종목을 보는 눈에 문제가 생겨서 손절을 하고 나서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그 종목을 보면 내가 왜 여기서 샀지? 이럴 거예요 분명히. 내가 왜 여기서 샀지? 좀 더 밑에서 잡았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좀 더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가 줄 때 샀었어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판단이 된다고요. 근데 이미 많은 돈을 실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은 그 돈에 이제 관심이 가기 때문에 드디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생기죠. 내가 비중을 많이 지르면 희한하게 종목이 밀리대 이럽니다. 자, 그 이유를 회원님들이 한 번씩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 방송은 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회원님들 방송 즐거우셨나요? 자, 그리고 아직까지 제 카페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은 여기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오셔가지고 자 KMS로 검색을 해서 와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또 즐겨찾기와 추천을 눌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안 하니까 또 가만히 있으시네. 역시 저희 기대를 한 번도 저버리시지 않는 좋은 회원님들이십니다. 회원님들 정말 1억입니까? 즐겨찾기와 추천 자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자 즐겨찾기와 추천 한 번씩 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회원님들이 또 격려를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셔야 지금 아시죠? 우리 회원님들 지금 제 방송 계속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제 카페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뭐 유료라든가 이런 방송에 대한 어떤 홍보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보시면은 무료 방송을 홍보를 하고 있죠.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일요일 저녁 9시에 자 무료 교육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제 카페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증권 전문가하고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점이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 카페에 오시면은 분명히 있죠. 여기 오시면은 분명히 있죠. 뭐가 분명히 틀립니까? 보시면은 그 카페 어디에도 그죠? 그 유료 강의에 대한 홍보가 없다라는 겁니다. 유료 강의에 대한 홍보. 맞나요? 아닌가요? 우리 회원님들. 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나요? 틀린가요? 여기 보시면 그 어디에도 유료 강의에 대한 홍보는 없고 지금 보시면은 무료 방송에 대한 홍보만 있을 뿐이죠. 무료 방송. 그죠? 그 다음에 카페 매매기법 게시판. 자, 돈 주면 볼 수 있는 곳인가요? 매매기법 차트 공부방,
무료 추천 관심 종목, 그 다음에 공개기법. 돈 주면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누르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냥 누르면. 그렇죠? 자, 그냥 누르면 볼 수 있는 곳이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 녹화방송 동영상은 자, 여기 주식 강의 동영상 코너에 오시면은 자, 회원님들 중에 그 누구라도 그 어느 분이라도 여기 보시면은 와서 예, 모두 현재까지 그 녹화 동영상을 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모든 걸 열어두고 있는 열려있는 카페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오셔가지고 예,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계속해서 이 좋은 자료들로 업데이트를 하고 예, 무장을 해서 이 회원님들이 독립을 할 수 있는 이 독립된 투자자로서 예, 활동을 할 수 있는 자, 이런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우리 회원님들도 예, 뭐 지금 카페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예, 앞으로도 예, 더 열심히 활동을 해달라는 의미로 예, 많은 댓글들과 예, 많은 격려 예, 그리고 많은 활동을 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녹화 방송도 여기서 이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저는 다음 시간대 예, 다음 방송에서 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